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업은 오프라인에서 육체적인 노동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은 아니고요.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업입니다. 공동구매로만 한 달 평균 매출 2,300만 원, 400만 원 이상 수익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만한 블루오션 시장이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저스트고입니다. 요즘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때문에 경기 침체 강도가 커지면서 부업이나 엔잡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제가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틀어서 가장 짧은 시간에 순이익을 낼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업은 오프라인에서 육체적인 노동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은 아니고요.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업입니다. 그건 바로 공동구매 중개입니다. 공동구매는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서 판매하는 것과는 달리 이미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공간에 상품을 소개함으로써 단기간 많은 수량이 판매가 되고 정산 역시 빨리 되는 구조다 보니까 저는 요즘 이 공동구매 중개의 스케줄을 계속 잡고 있습니다. 내가 상품을 갖고 있지 않아도 또 유명 브랜드 제품이 아니더라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너무 좋은 거죠. 3년 이상 판매자 관점에서 온라인 시장을 바라봤을 때 경쟁이 치열한 시장과 공동구매처럼 치열하지 않은 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이커머스의 본질은 상위 노출입니다. 네이버나 쿠팡에서 상위 노출을 해야만 내 제품이 상단이 노출되면서 많은 판매량을 일으킬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정말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시장에 진입하는 분들은 더욱 어렵겠죠. 또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광고비 단가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2, 3만 원대 상품을 판매하는데 한 번 클릭당 많게는 7,000원에서 8,000원 가량 높은 광고 비용이 발생하기도 하죠. 광고비를 덜 쓰고 어떻게 이익을 낼 수 있을까?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어떻게 상위 노출을 할 수 있을까 생각 끝에 어뷰징이라는 편법을 써서 상품이 날아가거나 정지를 당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한때 호황을 누렸던 온라인 시장은 이젠 레드오션 시장이 되어버린 거죠. 반면 공동구매 중개는 특정 플랫폼에 입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사람들이 많이 모여져 있는 공간에 내 상품을 소개하고 단기간 많은 판매량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상품 소개만 하면 되기 때문에 특별히 광고 비용이 발생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SNS상에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동구매를 진행해 본 결과 부가세와 모든 수수료를 제외한 저의 순이익은 단 5일 만에 240만 원 이상 나왔습니다. 공동구매로만 한 달 평균 매출 2,300만 원, 400만 원 이상 수익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같이 시장이 좋지 않아서 부가적인 수입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이만한 블루오션 시장이 없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에 어떤 상품이 팔리는지 파악을 하고 많이 팔리는 상품을 제조사에서 소싱한 후에 인플루언서들한테 상품을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공동구매 일정을 잡고 주문이 들어오면 제조사한테 송장번호만 넘기면 되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공구 매출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 인플루언서가 먼저 2차, 3차 공구를 제안을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 완전 땡큐죠. 처음 공구를 진행할 때는 사실 마진 구조가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묶음 구성, 2개, 3개, 8개, 11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옵션으로 공동구매를 진행해 보니까 달랑 한 개만 구매하는 시장이 아니더라고요. 소비자들이 묶음 단위를 구매를 하다 보니까 객단가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공동구매 인플루언서를 찾았던 꿀팁 몇 가지를 공유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디테일한 키워드 검색입니다. 우리가 SNS상에서 공동구매 판매자를 찾을 때 보통 공동구매, 공구 이런 식으로 검색을 많이 해봅니다. 근데 여기에 메인 키워드를 붙인다면 좀 더 디테일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큘레이터 공동구매를 하는 판매자를 찾고 싶다라고 한다면 메인 키워드인 서큘레이터와 공구를 함께 검색을 해줍니다. 서큘레이터, 공구 이렇게 말이죠. 그럼 기존에 공구를 했었던 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서큘레이터 공동구매 판매자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게시물에 댓글이 많이 달려있고 상품에 대한 소구점을 잘 파악해서 기획 역시 잘하고 있는 인플루언서 판매자들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이런 거 했었구나. 이 서큘레이터가 지금 공구하고 있구나. 이렇게 끝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렇게 댓글도 많이 달려있고 직접 제품을 사용하면서 소구 포인트도 잘 잡는 인플루언서들은 우리가 공구를 진행했을 때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인플루언서들을 찾을 때마다 우린 팔로우를 하고 리스트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팔로우를 한 인플루언서가 점점 늘어나게 되고 그들이 게시물을 올릴 때마다 상품 구성과 기획들을 우린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감을 찾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이 상품 공구를 진행하면 너무 좋겠다. 이 인플루언서는 꼭 섭외해보고 싶다. 이런 경험을
하실 겁니다. 또 공구 판매자들은 공구 진행 사항들을 해시태그에 남깁니다. 예를 들어서 공구 예정, 공구 오픈, 공구 안내, 공구 예고, 공구 마감, 이런 진행 사항에 맞는 키워드로 공동구매 판매자를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꿀팁. 페이스북을 통해서 현재 공구를 하고 있는 셀러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메타로 변경이 됐죠. 먼저 메타 광고 라이브러리에 접속을 하게 되면 현재 인스타그램에서 광고 집행을 하고 있는 모든 캠페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검색창에 공동구매라고 검색을 하면은 현재 공동구매를 진행하고 있는 셀러들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노출이 됩니다. 그럼 이분들도 리스팅해서 우리가 소싱한 상품과 성격에 맞는다면은 제안을 하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카테고리입니다. 우리가 제안을 할 때 공구 판매자의 카테고리에 맞는 상품을 제안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식품 카테고리를 다루는 셀러한테 갑자기 애견용품을 제안을 한다든지, 캠핑 카테고리를 다루던 판매자한테 갑자기 건강기능식품을 제안을 한다면 피드백이 올 확률은 현저하게 낮아지겠죠. 공구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판매 매출은 거의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관성이 있는 상품들로 제안을 해야 인플루언서들이 반응을 보이고 공구까지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제안을 할 때는 꼭 인플루언서의 카테고리에 맞는 상품들로 구성을 해서 제안을 하셔야 공동구매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승자는 먼저 달리기 시작하면서 계산하지만 패자는 달리기 전에 계산하느라 달리질 못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긴다면 부딪히고 넘어지고 깨지더라도 일단 도전하시고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공동구매 중개 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전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